한 장인이 한 일을 20년 이상 한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시잖아요, 비례공상이. 근데 그 사람이 작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거잖아. 레드와인을 4가지를 다 테스팅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고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의 와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빼주시고 다음 화이트 와인 4가지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수입을 저희가 안 하는 게 2가지일 거예요. 화이트가 2가지 정도일 건데 2개 빼고는 다 오늘 테스팅을 할 건데, 사실 알리고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본을 꺾을 수 있을까요? 이본이 알리고떼가 2022가 그렇게 걸출했는데 23 테스팅 해봐야죠. 솔직히 22 진짜 맛있지 않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버건디 처음 많이 테스팅했던 2004년, 5년, 6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알리고떼는 정말 싼마이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탑 생산자들로 알리고떼에 뛰어들 만큼 주목받는 포도 품종이 됐죠. 이 알리고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동안 숙성을 배럴과 암포라 섞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이제 스틸에서 숙성을 하는데, 유즈드 배럴의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암포라가 40%, 그 다음에 뉴요크가 10% 정도 됩니다. 오. 알리고떼 멸망전 한번 해야겠다. 도분에 어떻게 도내해 주시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도분에 알리고떼나 르루아 도멘입니다. 도멘 알리고떼 같은 경우에 테스팅 제가 사 먹던 가격 30불, 50불대 사 먹었습니다. 지금 드시는 분들은 최소한 400~500불, 한 1000불씩 하지 않나 지금은. 저는 이제 관심 밖의 와인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알리고떼로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지, 그 돈 주고 마실 와인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알리고떼로 뻥튀기 향이 난다, 샤르도네 같은 느낌을 낸다, 그건 양조에 대한 그런 거지, 사실은 알리고떼가 지닌 품종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퇴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클레제도 그런 알리고떼다. 알리고떼답지 않은 알리고떼다. 이것도 알리고떼답지 않은 알리고떼인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올 때 오크 딱 느껴지고 딱 정제가 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향을 맡자마자 이거 테크닉이 많이 들어갔다. 시트러스나 화이트 플라워 느낌이 많이 나고, 청포도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린 애플 청포도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이거 블라인드라고 해서 알리고떼로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리고떼 느낌이 있어요. 알리고떼 느낌이 있긴 한데 알리고떼 같지 않아요. 우리 비조 형한테 알리고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할까? 그러면 라쇼랑 이거랑 이몬이랑, 사실은 리제베르도 네고스긴 하지만 알리고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맛이 없어서. 돈 아깝어요. 이 작가님이 리제가 돈 아깝다는 적이 처음이네. 50유로 줬었나? 우리가 60유로 줬었나? 돈 아깝어요. 이런 너티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이 도드라지고, 알리고떼라는 품종은 입안에 넣었을 때 프레시한 에스드가 팡팡 튀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리고떼는 아니다. 최근 트렌드의 알리고떼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두 번째, 부르고뉴 블랑입니다. 3,833병이 생산이 됐네요. 이게 우리가 한 300병 받았나? 그 정도. 생산량의 한 8~9% 받았네요. 380점 받았어요. 생산량이 10% 받았어요? 사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수입하시는 분들의 첫 수입할 때 질러서 많이 안 받으면 절대 그 다음부터 물량 안 늘어요. 그래서
첫 해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제대로 질러가지고 물건을 받으셔야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배정량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아시아에서는 넘버 1, 2 아닐까? 이 정도면 일본보다 많이 받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와인은 피에르뱅상의 부르고뉴 샤르도네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85%가 유즈드 오크고요, 15%가 뉴오크를 사용하고 나머지 방식은 동일합니다. 알리고토가 더 매력적인가? 확실히 풀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잔에서 과일 캐릭터보다는 화이트 플라워, 꽃 향기가 정말 많이 나는 와인입니다. 오크터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은은한 꽃 향기와 과일 캐릭터를 지니고 있고 굉장히 하늘하늘한 텍스처. 확실히 배럴에서보다는 무게감이 확실히 붙었어요. 제가 사실은 르플레브에서도 피에르뱅상이 만든 첫 번째 빈티지 2017을 호리존탈로 테스팅을 했었는데, 와이너리에서 그때 테스팅이랑 지금이랑 훨씬 뭐 빈티지는 사실 다르지만 스타일은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가볍지 않나? 그런 느낌이 배럴에선 들었었는데 확실히 병입이 되고 무게감이 훨씬 더 있어졌어요. 뽕따에서 그냥 쭉쭉쭉쭉 마시기 괜찮은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가격만 괜찮아요. 세 번째 테스팅한 와인 이제 레벨랑이죠. 벨랑 같은 경우에도 역시 85%가 유즈드 오크, 15%가 뉴오크를 사용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40대 중반을 넘겼잖아요. 요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조금씩 느끼긴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지고. 정상입니다. 아침 일어날 때 피곤. 거의 매일 12시, 1시까지 회사에서 야근하고 일하니까 사실은 술도 많이 그렇게 안 마시는데 힘드네요. 확실히 그냥 부르고뉴 블랑보다는 향에서의 복합미가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팡팡 치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앞에 거는 약간 하늘하늘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주고요. 바닐라나 약간의 버터스카치 느낌도 있고, 이건 따놓고 한 1시간 정도 뒀다가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꿀팁이네요. 이거는 그냥 르플레브. 그냥 르플레브의 부르고뉴 블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몽텔리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피에르뱅상의 몽텔리 레수 로쉐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85%의 유즈드 오크를 사용하고요, 뉴오크는 15% 정도 됩니다. 여기는 뭐 탑은 아니지만 장마크 보아이오 같은 경우에 꽤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와인 제가 한참 버건디 마신 20년 전에, 시작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옥시드레스 쳐다도 안 받고, 생또방도 사실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는데, 사실 생로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생로망하고 몽띨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먹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마랑지까지 막 내려갔잖아요. 마랑지도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고, 왜냐면 다른 지역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 생토방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생로망, 몽텔리 정도 남았는데 옥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몽텔리도. 향의 깊이로는 강도나 인테스 웬만한 사샤뉴 플리니 빌라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깊이나 길이감도 아주 좋고요. 어우, 미네랄이
입에서 빵빵 터지는 게 좋네요. 산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스타일이네요. 여기에다 오크 터치만 더 입히면 진짜 르플레브 2017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테스팅한 몽뜨 블랑 그래봐야 한 20병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와인이 아닐까 싶네요. 향보다는 맛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냥 계속 잔에 손이 가. 빨대로 계속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다음 4개 와인 준비해 주시고요. 잔은 모두 다 밸런스로 주세요. 자, 다음은 사비니 레본입니다. 사실 사비니 레본도 사람들이 쳐다를 안 보던 지역이었다가 사실 또 여기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이 작가님. 사비니 레몬이요? 네. 사비니 레몬 어려운데. 여기도 루루아. 여기도 루루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비니 레본의 전통적인 강자는 시몬 비즈죠. 시몬 비즈가 아주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토즈에서 또 사비니가 레드가 아주 매력적이죠. 자,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뉴요크 85%, 유즈드 오크 85%, 뉴요크 15%입니다. 굉장히 이건 또 신선한 느낌이에요. 앞에 게 약간 오크 터치나 이런 바닐라나 버터 이런 스카치 느낌이 났는데 이거는 훨씬 더 프레시한 과일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꽂히는 느낌이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샤뉴 플리니 목소 느낌은 아니에요. 블라인드에도 그런 느낌은 아닌데 사비니에서 이렇게 감탄사를 내기가 미네랄이 아주 좋습니다. 입에서 팡팡 터지는 미네랄과 산이 쭉 치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고요. 물론 바디감이 그렇게 풀바디의 육중한 바디감은 아니지만 미디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터지는 미네랄이 워낙 좋네요. 이게 한 2, 3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살을 좀 붙이면 상당히 재미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물건이다. 자, 다음은 사산이요. 맞나 모르겠네요. 맨날 베누앙뜨가 저를 갈궜던 베누앙뜨가 사실 베이스가 사샤뉴잖아요. 저희는 사샤뉴 몽라시아라고 하는데 사산이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발음이죠. 제 발음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차게 칠링을 하는 것보다는 온도를 올려가면서 테스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팅한 와인은 라 플라티에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샤뉴의 전형, 그냥 미네랄 드리븐, 그냥 따뜻한 과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네랄과 산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일,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확실히 오픈하고 이건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네요. 사샤뉴 치고는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섬세한 스타일이고요. 최근 생산됐던 18, 19, 20, 22 같은 그런 헤비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17 르플레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바디감이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미네랄과 산이 돋보이는 사샤뉴 몽아쉐였습니다. 맛있네요. 네. 근데 최근 사샤뉴 같이 이렇게 바디감이 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팅했던 모로 스타일, 모로는 확실히 이런 굉장히 풍성하고 다차원적이라면 이건 굉장히 딜리케이트하고 섬세한 느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자, 다음은 제가 또 사랑에 맞지 않는 플리니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역시 동일합니다. 85%의 유즈드 오크와 15%의 뉴오크를 사용을 하고요.
오.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메론 향이 메론이라든지 수박 그런 과일 느낌이 나고 시트러스 느낌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다. 이런 플리리는 또 처음이네. 확실히 따뜻하다. 사샤류가 미네랄 드리븐에 때로와 여선 산과 미네랄이 돋보인다면 이거는 훨씬 더 라운드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요. 이건 따놓고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냥 드실 와인은 아닙니다. 계속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낮춰 하면서 한 병을 다 드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시간에 오픈하셨다가 드셔도 되고, 이 정도면 디켄팅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단 1, 2분을 놓는데 훨씬 더 뒤로 갈수록 바디감이 풍부해지고 따뜻한 느낌. 꼭 엄마를 안는 느낌?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이건 좀 이따가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자, 세컨 플라이트의 마지막 와인은 먹소 레 루쉐. 이것도 85%, 15%죠. 레 루쉐 하면 떠오르는 생산자 있으세요? 이 파셀까지 가면은 힘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훌로하고 비교하면 또 상당히 재미난 테스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역시 미네랄. 전반적으로 과일 캐릭터보다는 딱 맡았을 때 미네랄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비에르뱅상이 추구하는 과일의 퓨어리티 이런 거를 더 잘 표현하지 않나 싶네요. 다음 와인부터는 제가 보기엔 버건디 글라스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깎아서. 이것도 한 2시간은 열어두셔야 되겠다. 2시간이요? 네. 3시간? 병보리빙 3시간? 웬만한 제네브리에르나 페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농축된 느낌이 좋고요. 집중도가 아주 좋습니다. 향에서는 조금 닫혀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브리딩이 필요해요. 팔레트에서는 플레이보다 훨씬 더 바디감이 강하고요. 이 정도의 집중도와 길이감이면 웬만한 프리미엄 크루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퓨어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뱅상이 만들고 싶었던 철학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스타일의 와인. 잘 만들었네요. 먹소가 진짜 압도적이다. 샤샨도도 아주 좋았는데 이거 딱 테스팅하니까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자, 다음 4가지 와인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는 썰 플라이트입니다. 사실 제가 목소에서 빌라주이지만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레그랑 쉐롱이거든요. 제가 이 정도 되면 얼굴 컬러가 좀 빨개지지 않았나요? 간약 좀. 간약 협찬받습니다. 와, 향의 깊이가 완전 다르고요. 이게 빌라지인가? 이 정도면 푸셀하고 붙여도 되겠는데? 퓨셀. 르플레베 푸셀하고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과일 캐릭터도 아주 좋고 복합미. 물론 팔레트는 아직 어려서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데 향에서 뽑아내는 복합미는 아주 좋습니다. 오, 굉장히 감미롭고 실키한데 비해서는 팍 쳐주는 느낌이 아주 좋은 와인이네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와인입니다. 먹소 프리미엄 크루 레 샴입니다. 레 샴은 누가 잘 만드나요? 부스러요. 부주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죠. 우리 먹소의 3대장 하면 어딘가요? 꽃이. 꽃이밖에 없어요. 꽃이. 목소의 3대장, 이제는 4대 천왕이라고 하죠. 코시두리, 아르낭트, 꼼트라퐁, 플로까지 해서 4대 천왕인데, 예전에는 사실 앙뜨가 아니었는데 지금 탑2까지 올라갔고, 가격은 이제 코시보다 더 올라갔고, 샴 같은 경우에는 먹소의 가장 좋은 세계의 풀메크루 중에 하나고요.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미셸 부주로도 아주 좋은 집이지만 베르나르 보냉도 꽤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면 성대치가 너무 많아서, 네. 물론 라퐁도 아주 매력적인 샴을 생산을 하고 있고, 샴이 매력적이에요. 우아한 목소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확실히 향에서 팡 치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고요. 집중도나 인텐시티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흰 꽃부터 시작해서 시트러스, 그 다음에 열대 과일, 그 다음 바닐라 터치. 향에서는 사실 이 샴이라는 밭을 두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라운드한데 뒤에서 받쳐주는 산이 아주 좋아요. 당도가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역시 미네랄 터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산이 쭉 끌어가 주는 힘이 좋고요. 역시 바디 감은 그렇게 굉장히 뭐 풀바디 느낌은 아닌데 길이감은 아주 좋습니다. 아직 2개의 와인이 남았지만은 피에르뱅상은 미네랄, 애시디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풀리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밭 중 하나인 레레페입니다. 이 작가님, 레레페는 누가 잘 만들어요? 엉뜨 있잖아요. 엉쥐 형님. 제가 사실 아르낭뜨의 밭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세브데꿀로를 먹을 것이냐, 레레페를 먹을 것이냐라고 할 만큼 아르낭뜨가 레레페를 정말 잘 만들거든요. 이거는 885병의 와인이 생산됐습니다. 그냥 꽃밭입니다. 흰 꽃에 그냥 꽃밭에다가 과일을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진짜 좋다. 절반 좀 남겨보세요. 짱이다. 촬영 접자. 꼬르동베르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님, 한 장인이 한 일을 20년 이상 한,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시잖아요, 피에르뱅상이. 근데 그 사람이 작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거잖아. 사실 배럴에서는 르플레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배럴을 심지어는 2번이나 간 사람이니까. 사실 처음 4월 달에 갔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아직 힘을 덜 넣었나 이랬는데, 11월 달에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래도 르플레브까지는 안 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르플레브는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영감님 이 정도면 2025년 올해는 진짜 끝나겠다. 진짜 꽃밭에 제가 이렇게 걷는 느낌? 이거 앙뜨하고 비교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터지지 않나요, 그냥? 꽃밭, 복합적이고 되게 와인 너무 세련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작정하고 만든 와인이잖아요. 근데 23이 사실은 그레이트 빈티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레이트는 아니잖아요, 화이트에. 그러니까 뭐 14나 8, 9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뽑아냈다. 자,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맛봤던 꼬르똥 찰리입니다. 꼬르똥 샤를마뉴 2023 첫 번째 빈티지입니다. 자, 꼬르똥 샤를마뉴입니다. 약 한 2,750병 정도가 생각됐고요. 사실 이 와인은 뉴요크 비율로 20%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꼬르똥 샤를마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생산자가 르루아고요. 르루아보다 먼저 사실 떠올릴 생산자는 코시드류죠. 코시드류이, 르루아, DRC, 그 다음에 하모네, 비조, 샤를라슈, 거기에 페르뱅상까지. 진짜 좋다. 비저보다 더 좋아요. 샤를라슈구나.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완전 다릅니다. 샤를라슈는 굉장히 피오한 스타일이고 과실에 집중을 한 굉장히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한. 이제까지는 어떠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세 개 중에 세 개 다. 아예 비저가 좋죠. 이거 아직 안 먹어봤지? 그렇게 말 못할걸? 네. 레드펜은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다. 사실은 제가 일하는 크리스탈에서 처음으로 안프리머로 와인을 판매를 했는데 사실 재고 없어요. 완판되고 거의 지금 부르고뉴 블랑들만 조금 남아있을 건데 진짜 좋다. 꼬르똥 샤를마뉴는 사실은 굉장히 차가웠던 지역이에요. 기후도 높고 해서 포도가 완벽하게 익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포도가 완벽하게 익기 시작하면서 그랑크루 같은 그랑크루의 명성을 가져오는 포도 맛이 된 거죠. 맛있다. 셀러에 있는 비조 꼬르똥 샤를마뉴 따고 싶다. 비교하고 싶다 진짜. 비자가요. 어때요? 한번 마셔봐. 오. 와, 피니시가 저 정도면 지금 현지가 2,000불 대, 뭐 2,500불 대, 2,000불 대? 네. 이게 최상위 플래그십. 네, 꼬르똥 샤를마뉴. 사실은 꼬르똥 샤를마뉴가 저도 와인 업계에 이제 26년을 있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꼬르똥 샤를마뉴 출시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맞나? 왜냐면 현지에서 프리얼라이블로 파는데 1,800유로, 1,500유로 이랬으니까 네, 납득할 만하네요. 앙클라우드 르플레브가 작고 하시고 사실은 와이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잖아요. 스텝업을 했던 게 이 피에르 뱅상 때문이었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작정하고 만든 와인은 역시 다르긴 하네요. 뭐 제가 수입을 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격이 공감이 할 만한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꼬르똥 샤를마뉴는 사실 그랑크루라서 이견이 없을 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가격으로 본다면 레르베라든지 레그랑 샤롱이라든지 사샤니 아주 좋았고요. 사비니라든지 몽띠르 아주 좋았고 볼레 프리메 크루나 옥시드레스 레드 와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재미난 테스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나토? 마셨던. 자, 지금까지 와인 많이 마시는 나토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